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특히 그 로우-K 재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그 CMP 공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MP 공정은 풀 네임은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이고요. 이 폴리싱이란 거는 뭐 또 다른 말로 이쪽 세계에서는 플래너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연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물건을 만들 경우에는 보통 그 표면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거칠기도 좀 없애주고 그러기 위해서 보통 연마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들도 이제 연마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 이 제품도 당연히 이제 보통 이제 연마를 해서 표면을 좀 평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구성 성분들이 보통 이제 금속 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가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의 이 그 소재들이 이제 그 반도체 디바이스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금속 배선에서는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사용되는 거가 이제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파가 있고, 텅스텐,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 그러니까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있고, 또 기타 등등. 한편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있고, 즉 그 반도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연마를 하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제품 중에서 연마하고는 좀 방법이 달라요.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연마제, 보통 이제 한 그 파우더 입자들인데요. 그런 입자를 갖고 이제 기계적으로 미케니컬리 이제 그라인딩 갈아주면은 연마가 되는데, 이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금속 배선 절연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성질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미케니컬한 그런 그라인딩에 의해서는 연마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케미스트리가 이제 접목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반도체 공정에서의 CMP 공정은 반드시 그 화학 물질도 같이 사용하면서 기계적인 연마를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금속 배선이라든지 절연체 또는 이제 반도체를 전부 다 연마를 해서 우리가 플래너라이제이션, 평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러한 그 CMP 공정을 가볍게 브리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CMP 공정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이제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공정에서 왜 CMP가 필요하느냐? 일단은 CMP 공정의 필요성을 좀 먼저 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일단은 그 반도체 디바이스에 일단은 그 사이즈가 한 350 나노미터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 미세 패턴 공정에 있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레이어로 패터닝이 들어가서 일단 그 복합적 형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이제 이르렀죠. 그러다 보면은 그 멀티 레이어 구조를 반도체 디바이스 내에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CMP가 필요한 거예요. 한편 디바이스의 미세 패턴화도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작동 프리퀀시도 이제 향상되는 이제 고속화가 이제 진행되어 왔죠. 그러다 보면은 지난번 로우-K 재료에서 얘기했던 서로 이제 그 크로스토크를 이제 많이 줄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그 금속 배선의 이제 저항도 점점 이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에 들어가는 이제 유전 상수도 이제 작아져야 되는 그런 스펙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주어진 공간 내에서 일단은 그 메탈 레이어라든지 또는 이제 ILD, 일단은 층간 절연 물질의 그
패턴 두께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공간 내에서 집적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층을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이제 CMP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디바이스도 이미 많이 이제 복잡해졌어요. 더 이상은 이제 수평적으로 집적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집적도를 높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도 멀티레이어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이폴라하고 시모스 어떤 복합층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복합 구조로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은 마이크로 패터닝도 점점 미세화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필름도 이제 두꺼워지고 마이크로 패턴도 더 미세화하다 보니까 CMP라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반도체 공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와 같이 이제 화학 전공을 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만일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은 뭐 여러 공정에 많이 투입되지만 또 다수의 또 많은 학생들은 아마 이제 이러한 CMP 공정에 많이 투입될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CMP 공정의 그 정의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 CMP라는 거는 일단은 그 화학적인 반응과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웨이퍼의 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하는 공정. 이게 바로 이제 CMP 공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CMP 공정의 그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이제 그 CMP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 일단은 폴리싱 패드와 그 다음에 이제 슬러리가 아마 우리와 같이 이제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관심 있게 봐야 할 일단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CMP라는 거는 그 울퉁불퉁한 표면을 평탄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일단은 어떤 패턴드된 어떤 디바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윗 표면이 울퉁불퉁하죠. 이러한 울퉁불퉁한 표면을 일단 연마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일단 평탄화를 형성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CMP고요. 이러한 그 CMP 같은 경우는 일단 멀티레이어를 형성하는 이런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일단은 그 파워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자를 사고 배선을 해야 될 필요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갖고는 수직적으로 복합층을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러한 멀티레이어 메탈라이제이션 공정에 있어서 이 CMP 공정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이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 내에서의 그 멀티레이어 메탈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저 플래너라이즈 된 이제 멀티레이어 메탈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더라도 어느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그 한 레이어 바이어 레이어를 이제 형성을 할 때, 즉 1층, 2층, 3층 적층을 할 때 매 레이어를 이제 평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선이라든지 기타 소자들을 구현을 시키면은 패킹 이피션시도 좋아지고 더 집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 CMP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2018년도 몇 년 전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일단은 삼성이 3D 낸드 플래시의 비중을 80%를 돌파했다. 일단 그 평면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D죠. 2D 낸드 플래시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 말은 이제 3D 낸드 플래시란 말은 2018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일단은 그 많은 집적도의 향상이 주로 수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은 이제 수평적으로는 집적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멀티레이어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다 보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가 바로 CMP 평탄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손톱만한 기판 위에 1000층 정도의 마천루를 이제 형성시킨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이어 바이어 레이어 기술에 의해서 어떤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그걸 보여주는 이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CMP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트롤로지, 일단은 뭐 계량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슬러리를 이제 분배시키는 시스템, 그 다음에 클리닝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케미칼 처리 시스템, 여러 가지 또 CMP 이퀴먼트들이 있는데, 우리 화학쟁이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거가 바로 이제 슬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패드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컨슈머블, 소모품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쪽에서 주로 우리들의 이제 먹거리가 이제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주로 요 컨슈머블, 슬러리와 패드에 이제 관점을 맞춰서 한번 강의를 한번 따라와 주세요. 요것도 지금 이제 CMP 프로세스의 어떤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판과 컨슈머블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CMP의 대상, 즉 이제 케미칼, 미케니컬 폴리싱을 해야 할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이 있고 그다음에 절연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겟으로 하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는 일단은 반도체인 실리콘 웨이퍼도 실리콘 인곳을 이제 슬라이싱을 해갖고 웨이퍼가 나오고 나서도 일단 평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폴리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도 당연히 이제 폴리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에 해당되는 이제 옥사이드, 일단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파퓰러하니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도 일단은 폴리싱의 대상이고요. 그 밖에도 뭐 유기계 폴리머 필름들, 고분자 필름들도 이제 CMP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선 재료에 들어가는 메탈 성분들, 주로 이제 텅스텐, 카파, 알루미늄, 기타 등등등이 또 역시 CMP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MP 같은 경우에서 일단은 컨슈머블, 소모품으로 있는 거가 바로 슬러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연마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연마하는 입자인데요. 그 입자를 주로 이제 수계, 물에다가 이제 분산시켜 놓은 어떤 서스펜션, 또 다른 말로 이제 슬러리 형태로 일단은 제조를 해서 현업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MP 슬러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컨슈머블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기판에다가 슬러리를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계 패드로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이제 연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도 일단은 컨슈머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패드의 효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패드의 효능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또 컨디셔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 컨디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너의 어떤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이 CMP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컨슈머블입니다. 일단은 CMP 공정의 목적은 일단은 CMP 공정을 다 한 후에 일단 파티클이 있으면 안 되고요. 스크래치가 생겨도 NG고요. 러프니스가 좋아야 되고요. 커러전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메탈이라든지 이온에 의한 컨테미네이션이 이제 생기면은 다 불량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일단은 주어진 서브스트레이트의 표면을 일단 케미칼과 일단은 연마제로 일단은 그라인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갈아서 이제 제거하는 건데, 실제로 이 공정은 상당히 많은 이제 불량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그런 공정 관리가 필요한 거가 바로 또 요 CMP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피컬하게 요 패드 재료, CMP 패드는 주로 가장 이제 파퓰러한 거가 이제 폴리우레탄 기반의 일단은 엘라스토머 또는 폼이 일단은 패드 재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슬러리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기계적으로 일단은 연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마 입자, 어브레이시브 파티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케미칼적인 어떤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폐하라든지 또는 이제 첨가제 같은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일단은 옥사이드, 메탈, 실리콘
요 성분들이 다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그 연마제 그 슬러리에 거기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케미칼의 성질도 좀 다르고 당연히 폐하도 좀 다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러리는 일단은 미케니컬한 기능을 하기 위한 일단은 그 연마 입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pH, 그 다음에 첨가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관리 항목입니다. 일단은 그 슬러리에 들어가는 연마제 입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실리카라, SiO2라고 하는 실리카 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2O3라고 하는 또 그 알루미나 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CMP 프로세스의 이제 공정 조건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CMP 공정에서 요게 지금 바로 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그 실제 그 모식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패드 위에다가 일단은 여기 이제 요게 그 저 CMP 슬러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가 이제 그 위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테이블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패드가 이제 로테이션 되면서 이제 그 기판의 표면이 이제 연마가 되는 그런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그 연마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항상 불량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CMP의 폴리싱의 대상이 금속이라든지 이럴 경우에서는 금속 파편들이 이제 같이 이제 데브리스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패드에 이제 끼인 상태에서 만일 기판을 이제 연마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당연히 스크래치도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일단은 그 CMP 공정 중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디펙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CMP 공정 중에서 이와 같은 이제 스크래치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불량이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기판 중에 일단은 그 칩에 이제 데미지가 입혀질 경우에서는 그 완전히 그 저 웨이퍼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일단은 그 평탄화 과정의 그 목표 대상물의 측면도 사이드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이제 깎여 먹은 골이 있으면 안 되죠. 핏이 생기면 이것도 불량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핏, 구덩이가 생겼는데 구덩이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탈 입자들이 여기에 채워지면 이것도 이제 불량이고요. 요것도 불량.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CMP 후,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리닝 후에도 일단은 그 슬러리의 그 레지두가 잔사물이 여기 남아있으면 이것도 불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이딩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입자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그 발생된 입자들이 일단은 그 또 기판 위에 잔존해도 이제 NG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CMP 공정은 불량이 날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러한 공정이기 때문에 현업에서도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공정이라고